네, 오늘 데일리 브리핑은 뉴욕에 계신 한인유권자연대의 김동석 대표 연결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11월 대선은 이제 두 달이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주까지 이제 두 당, 양당의 전당대회가 모두 끝이 났는데 이 양당의 전당대회를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? 네, 깝깝하게 지켜봤습니다. 깝깝하게 봤습니다. 이 전당대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정치 축제거든요. 네. 그래야 이 좀 흐름도 알고 크게는, 그리고서 아주 팩트도 좀 가서 직접 점검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사람도 사귀고 그러는데 그냥 뭐 할 수 없는 상황이죠. 저도 그냥 집에서 컴퓨터 통해 가지고서 지키고 앉아서 봤는데, 일단 공화당은 트럼프에 대한 용비어천가였죠, 우리말로. 트럼프. 그러면 공화당은 아주 앞으로 두 달 동안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전략에 딱 맞춰진 걸로 보였습니다. 공화당은 한마디로 표현해가지고서는 물론 양당 전당대회가 다 선거에 꽂혀 있지만은 공화당 전당대회를 보면은 좀 전문가들 눈에는 앞으로 두 달 동안 트럼프의 캠페인 전략이 눈에 확 들어올 만큼 아주 집중돼서 했다고 보여지고요. 민주당은 빅텐트를 쳤어요. 왜냐하면 지금 혼돈의 시대는 이래서는 안 된다. 그러니까 왜 안 되냐 하면은 미국이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된 원흉은 트럼프다. 주범이. 그래서 트럼프를 정리하는 일로다가 뭐를 하겠다.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조 바이든이 후보 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할 얘기가 많다. 이렇게 앞으로 미국에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지만 여러분,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은 트럼프를 이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. 라는 얘기할 정도로 빅텐트를 치고서 반 트럼프 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다 와라. 라는 메시지가 보인 거죠. 그래서 두 당의 전당대회에 이렇게 보면서 좀 저는 관점평을 하려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 개의 비교가 될 만한 이런 그림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지지율에 있어서 컨벤션 효과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데 전당대회 이후에 지지율 변동은 좀 어떻습니까? 아직 한 일주일 지나야 컨벤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아주 근거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, 지난 주말에 한 4-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게 나왔어요. 사실 전국적인 지지율에 있어서 조 바이든이 한 9%에서 많게는 한 14% 리드하는 게 8월 초까지였습니다. 근데 8월 중순 들어오고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나온 몇 가지의 여론조사 결과는 한 9%로 좁혀졌습니다. 9% 좁혀졌고, 사실 전국적인 지지율은 지금 별 의미가 없어요. 그렇죠. 4년 전에 트럼프는 한 320만 명 졌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는 6개의 경합주입니다. 6개의 경합주요. 그렇죠. 그 경합주의 지지율이 전당대회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를 얘기할 만큼 나왔어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미시간, 펜실베니아, 위스콘신, 좀 넓히면 거기에 플로리다, 애리조나,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6개인데 일단 명확하게 나온 거는 미시간, 펜실베니아, 위스콘신에서는 그 격차가 지난 8월 중순까지 바이든이 거의 한 7%에서 한 6% 정도 앞섰는데 이게 4%나 5% 차이로다가 좁혀졌습니다. 그러니까 전당대회 효과는 트럼프가 재미를 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저께 월요일서부터 지금 이 전문가들이, 뉴스 채널의 전문가들이 난리가 났어요. 트럼프의 선거 전략이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부터 맥히는구나. 그리고서 너무 신나가지고서 어제 트럼프가 위스콘신에 갔어요. 오지 말랬는데도. 위스콘신 주지사 오지 말라고 캐논사 인종
사람이 죽은 데는 안 오는 게 더 중요하다. 오면은 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꼴이다. 그래도 그냥 갔어요. 법무부 장관 데리고 갔잖아요. 네. 국방부 장관 데리고 가고 경찰서장 만나면서 거기 가가지고서 그 얘기를 했어요. 트럼프가 나중에 7발의 총격을 맞고서 하반신이 불신이 된 것 때문에 시위가 촉발이 됐는데 네. 그 다음에 그거에 화가 난다고서 17살의 백인 소년이 가가지고서 시위대한테 총을 쏴가지고 2명이 죽었잖아요. 네. 그러면서 그 17살 백인 소년이 나 트럼프 지지한다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어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2명을 죽인 백인 소년의 심정을 이해한다.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그의 생명이 위험했을지도 모른다. 그렇죠. 그 발언을 하잖아요. 네, 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난 집에 이게 부채질하고서 지금 와글와글이잖아요. 그러면서 경합주의 지지율이 올라간 트럼프가 재미를 보고 있다. 컨벤션 효과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번에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양당의 어느 정도 캠페인 전략이 좀 드러났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캠페인 전략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어느 진영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설명드린 것처럼 트럼프 쪽의 선거 전략은 그 공포감을 조성해서 공포 마케팅이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. 네.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게 제일 선거판에 잘 맥혀 들어갔었습니다. 네. 백인 사회의 공포감을 조성하면은 뭔가 효과를 봤어요. 역사적으로 그게 많습니다. 네. 노예 해방 이후에 해방이 됐는데도 흑인들이 더 탄압을 받았어요. 왜냐하면 노예를 해방시키니까 흑인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인다. 흑인들끼리 모이는 거에 대한 백인들의 우려 때문에 백인들이 더 기득권을 가지고 법으로다가 차별법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. 네.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인종 시위에 대한 위스콘신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위스콘신에서 시위가 촉발이 돼서 다시 전국에 시위가 확산이 됐어요. 그거의 재미를 본 것처럼 백인들 사회에다가 트럼프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. 저게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가 아니다. 뒤 배후에 조 바이든이 있는 나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런 배후 세력이 있는 극렬한 좌파들의 안티파들의 이 폭력과 방화다. 이렇게 얘기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? 네, 네. 그러니까 인종적 차별, 인종시위, 법과 질서 이거는 이번 2달 동안 선거에 트럼프의 선거 전략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민주당 쪽의 선거 전략도 내놓긴 했는데 이거는 빅텐트예요. 반 트럼프 전선이 들어와서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든지 이게 트럼프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라. 그런데 지금 지지율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우세하니까 이 지지율을 잘 관리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이런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우편 투표라는 좋은 무기가 있다. 되게 바이든 지지자들은 당일날 선거에 잘 안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나온 거 보면은 우편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이든 지지자 중에서는 거의 한 60%가 돼요. 네. 그런데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서 우편 투표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우편 투표 지지자들은 거의 한 10% 내외입니다. 결론이 나죠.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막 맥혀 들어가는 거는 사실 비교해 보면은 법과 질서, 인종 시위를 활용한 법과 질서의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거를 하는 트럼프 쪽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. 네. 자, 이제 대선까지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.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또 도사리고 있을까요? 역시 가장 큰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 주는 건 경제 문제입니다. 미국의 경제 사정은 코비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이게 좀 이게 더 위협적으로 확산되느냐 아니면 좀 주춤해서 수그러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큰 변수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10월 서프라이즈가 백신이라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는 백신을 내놓고 좀 수그러들면은 좀 경제가 좀 으쌰으쌰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면은 트럼프로서 유리하죠. 네. 그런데 가장 큰 변수가 코로나 상황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시위대가 이 시위가 어떤 양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더
강화되느냐 아니면 이게 좀 안정된 거 됐냐. 사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는 보면은 평화적인 시위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. 네. 근데 이거를 부추겨가지고서 이 폭동가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그 캠페인 마케팅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 시민사회의 안전을 해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큰 변수고요. 또 한 가지는 우편 투표.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걸 지금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하는데 선거 당일날 결과와 일주일이나 열흘이 지난 다음에 우편 투표까지 집계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걸로 나옵니다. 선거 글쎄 당일날은 말이죠. 트럼프가 이기고 네. 우편 투표까지 결론이 진 거는 바이든이 이기고 민주당이 트럼프가 그거를 승복 안 하겠다 이거죠. 그래서 네, 그 네.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처를 짜는가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또 한 가지 변수는 이 우편 투표에 대한 양측의 대응이 또 변수라고 보여집니다. 네. 지금 그 왜 저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그 인권 옹호 시위, 흑인 인권 옹호 시위 말입니다. 이게 지금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데 이 양쪽에 좀 유리한 점, 불리한 점 어떻게 달라질까요?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. 제발 바라는 거는 이런 시위가 너무 이 폭동처럼 확산되고 격화되고 격렬해지는 게 소수계들한테 결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. 그런 걸 놓고 볼 때 우리가 아주 마음 졸이면서 원하는 거는 이런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나오는 것들을 선거판의 이슈로 좀 안 써먹는 게 우리는 좋죠. 네. 네,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볼 때에는 이 법과 질서, 그리고 이 과격한 인종 시위에 의해서 지지층을 결집해서 확산시키려는 이런 그 트럼프 쪽이 훨씬 이 인종 시위가 그 선거판에서는 트럼프 쪽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가. 당장 컨벤션 효과가 그렇게 나타난 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요. 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,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. 지금까지 뉴욕의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